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 이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돌비입니다. 지난주 알토란 쏙쏙 반응 네.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장난이었나요? 장난 아니었어요. 전 다시 들어도 재밌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어땠어요, 돌비님은? 저는 이렇게 문제, 네. 도전 정신이 네.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문제를 맞춰야 되겠다. 네. 특별히 공부를 하지 도전을 맞춰야 되겠다. 문제를 맞춰야겠다. 문제를 맞춰야 그게, 되겠다. 예. 특별히 공부는 하고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네. 이거 공부한다고 해결될 수 공부할 있는 게 수가 아니에요. 없어요. 어떤 자, 문제가 그렇죠. 나올지, 그죠? 오늘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아리아리. 알토란 쏙쏙. 당신의 교양 점수는 과연 몇 점? 지금 도전하세요. 1번. 상대편과 관련을 짓기 위하여 중간에 다른 사람을 넣을 때 이것을 놓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2번.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 관심이 거의 없을 때 땡땡땡 하다라고 말합니다. 토박이 말인 이 말은 무엇일까요? 3번. 사전에 나온 이 말의 풀이입니다. 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인 토박이 말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흔히 이것을 잡히다, 이거로 삼다, 이거가 되다 등으로 씁니다. 4번. 객관식입니다. 다음 중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 재 2. 언덕 3. 골짜기 5번. 전해오는 우리 민족의 고대 가요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 서정시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는 이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이미 그의 물을 건너네. 물에 빠져 죽으니 이제 임은 어이할꼬.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네, 오늘 너무 어려운가요? 네, 어려워요. 근데 중간중간 쉬운 문제도 좀 그래요? 섞여 있는데요. 전 중간 야. 것들이 어렵던데. 네. 제가 또 예상해 보면 아, 그런가요? 몇 개? 운 좋으면 4개고 네. 그렇지 않으면 3개. 세 세 알토란 문제? 3개 혹은 4개. 저는 확실한 거 3개. 확실한 거 3개. 야, 확실한 네. 거. 1, 4, 5번은 알 것 같고 네, 네. 2, 3번은 뭐 쉬운 것 같은데 전혀 떠오르질 않아요. 네. 말이. 2번. 제가 어. 우리 문제를 이렇게 뽑다 보니까 네. 토박이 말이 오히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알아맞히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한 뜻을 모르고 우리가 네. 맥락을 가지고 네. 막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사전 풀이를 해놓으면은 오히려 잘 떠오르지가 않는 네. 그런 경우가 그런 많은 것 같아요. 1번부터 가실까요? 네. 1번 어떻게 네. 다시 한번? 상대편과 관련을 짓기 위하여 중간에 다른 사람을 넣을 때 B. 네, 뭐죠? 다리. 네, 맞습니다. 이것을 놓다. 다리를 놓다.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야, 하죠. 저는 네. 복수 정답도 써놨습니다. 어떤 거요? 거간. 거간을 놓는다. 거간은 그렇게 한 자, 지금 행위를 제가 더 복수 말하는 정답이라고 거일까요? 저도 다리는 크게 써놨고 옆에 네. 옆에 아, 괄호에 네. 괄호 속에 혹시 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저는 하나를 정답으로 했지 2개를 안 했습니다. 물어보려고 그랬죠. 받침이 있어요, 땡! 없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네. 아니 네. 그런 중매 또는 네. 이렇게 중개 네. 이런 걸 하는 행위를 거간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 거간이라고 행위. 하고, 네. 그러니까 거간하고 이 다리하고는 완전히 좀 네. 뜬금없지 않을까요? 관계는 있어요. 저도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거간은 사고 파는 사람 사이에서 흥정을 붙이는 것. 네.
그 흥정을 붙이는 것을 거간이라고. 거간꾼이라고 네, 그러죠. 거간꾼이나 그 일을 하는 거간이랑 거의 사람들이 같은 거간꾼. 말이죠. 네. 네, 음. 거의 같은 말로 다리.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리하고는 사실 좀 네. 네. 다리의 일부 기능은 되는데 네. 네, 거간을 다리로 완전 바꿔치기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리.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리와 관련된 속담이 네.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뭐- 뭐 어떤 속담? 다리 밑에서 욕하기. 이런 속담. 다리 밑에서 욕하기? 네. 거기서 이게 욕하면 더 어떤 의미- 시원해요? 왜 울려서 그럴까요? 이게 실제 본디 그 사람 앞에서는 안 하고. 말을 못 하고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음. 다리 밑에 가서 음,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제3자라든지 뒷담화네. 다른 데서 이렇게 예. 욕을 하는 그러게 이제 뒷담화네. 그런 걸 얘기하는. 근데 뒷담화보다도 조금 더 이건 이제 강렬한 비난이죠. 네, 어.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리질?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기 우리 돌비님의 생각이신 거죠? 근데 이렇게 말 하나 네. 말을 만들어봐요. 만들어 다리. 볼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뒷담화보다 약간 더 강도 세고 더 네. 비겁한 건 했습니다. 네. 다리질. 사실 이게 이제 그 뒷담화든 다리질이든 네. 핵심은 이렇게 본인 없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근데 이제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는 자잘한 욕과 이것저것 네. 이야기를 본인 없는 데서 하는 거고 네. 다리질은 훨씬 더 좀 분노한 상태에서 분노한 상태에서. 저기 어. 다리질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다리질, 다리 욕질이라든지 다리 욕질. 예, 뭔가가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아, 예, 다리질은 좀 이상한 것 일단 같아요. 1번의 그러네요. 정답은 다리가 갖고 다리. 있는 느낌이 네. 뭐 여러 뭐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아우, 이거 2번. 어려웠어요. 어려우셨을 것 이게 같아요. 뭐죠? 다시 한번 알듯 말듯. 좀 불러주세요.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 네. 관심이 거의 없을 때 음. 이제 그런 티를 내면서 없다라는 표시가 확 나는 네. 그런 표현입니다. 땡땡땡하다. 제가 그래서 땡땡땡이라고 글자 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했습니다. 뭐뭐 하게 말한다. 뭐뭐 이렇게 하게 말한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속으로 기뻤지만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땡땡땡하게 반문했다. 이런 내용이 황석영 씨의 글에서 나옵니다. 들으면 굉장히 쉬울 모르겠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다 네. 들어본 말인 것 마음에 같아요. 탐탁하지 않고 관심도 첫 거의 없고 음절이 어떻게 될까요? 첫 음절 알려드리면 혹시나 바로 네, 알게 심으로 힘들어. 힘들어. 네, 아. 바로 아실 네.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아. 듣고 나니 바로 그럼 뜻을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 관심이 거의 없다. 심드렁하다. 심드렁하다. 네, 형용사입니다. 네. 네. 자, 맞아. 이 말의 두 번째 뜻이 그 사전에 또 올라 있더라고요. 이게 병이 중하지 않고 오래 끌면서 그만저만하다 할 때도 심드렁하다라는 표현을 쓰나 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을 보게 요즘 되었어요. 어떤 차도가 좀 있나요? 했더니 그냥 심드렁해요. 심드렁해. 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 거군요.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병이 나으셔야 할 텐데. 네. 심드렁해가지고 자, 안 되죠. 네. 그다음 3번 사전에 나온 이 말의 풀이 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 두 글자의 말. 이게 두 글자라니까 이해가 안 돼. 네, 이것을 잡히다. 이것으로 삼다. 이거가 되다. 두 글자였어요? 세 글자가 아니고? 네, 두 글자라고 글자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그랬어요. 네. 제가 세 글자의 말을 답을 할까봐 두 글자라는 귀뜸을 넣었습니다. 세 글자는 뭐? 꼬투리 생각했는데. 네. 아. 꼬투리는요,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실말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뜻이 뜻이죠. 있어요. 이건 재앙과 뭐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재앙이나 달, 어떤 안 안 좋은 좋은 일이 거.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는 그거를 잡혔다. 라고 하는. 한자어밖에 생각이 안 나지. 뭔 피? 네. 그 아까 꼬투리가 남을 해코지하거나 헐뜯을 만한 꺼리라는 의미에서는 요 말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첫 글자가 뭐냐면요. 네. 빌. 빌미. 그럼요. 빌미를 주다. 아. 네. 빌미 잡혔다. 음. 빌미로 삼아서 어떻게 한다. 아이, 쓰는 빌미가 말인데도 되다. 이렇게 우리가. 네. 아. 이런 뜻입니다. 주관식가 어렵네요. 다시 한번 빌미 다시 뜻 빌미. 한번. 네. 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 그게 빌미네요. 네. 이 뭐 빌미가 참 이렇게 마치 영화 같은 느낌 드네요. 빌미.
김미인데 빌미밀미가 갑자기 나오네. 네, 잘 이렇게 뜻을 한번 생각해 네.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4번은 굉장히 쉬웠죠? 아, 이거 벌써 뭐 그러네요. 네. 네, 객관식입니다 했을 때 기분이 아우, 좋지 않으셨습니까? 반가웠어요. 좀 반가. 네. 좋았습니다. 네, 다음 중 땅이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을 뜻하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2번 언덕. 언더 2번. 네, 헷갈리진 않으셨나요? 아우, 쟤는 약간, 좀 훨씬 네. 더 더 네. 그렇죠. 훨씬 더 높죠. 쟤는. 아, 제 넘어 아주 멀죠. 잘 구분을 제 넘어 살에 하시네요. 긴 긴 구별해서.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네. 아우, 이거 완전 네. 옛날. 쟤는요, 길이 나 있는 넘어 다닐 수 있는 높은 산의 고개라고 그렇죠. 뜻이 나와 아우, 있습니다. 정확하네요. 이거. 네, 그 넘어갈 수 있는 곳이죠. 아, 누가 이렇게 길이 나 정확하게 있는. 그런 걸 정리를 해놨어요? 사전에 그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골짜기는 산과 골짜기는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그렇죠. 곳이라는 의미죠. 네. 골짜기. 그렇죠. 이런 문제에서 정확한 어떤 형태나 우리 이 주변의 모양새들을 어떻게 표현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제가 문제로 삼아봤습니다. 네. 네. 자, 5번. 하지만 쉬웠나요? 이거 뭐 우리가 본문은 몰라도 네. 대략 알고 있던 네. 그런 거 아니었나 시험 싶어요. 보면 꼭 나오잖아요. 이게. 네.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좀 약간 처음에는 네. 이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삼음절로만 계속 네. 하려고 머리가 네네. 보통 우리가 알토란 속속 이음절, 삼음절이 정답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머리 회전이 삼음절에서만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황조가 구지가 뭐 이런 거 나오다가 네. 본문 읽어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노래 네. 내용을 알려드렸던 겁니다. 네, 네. 그냥 개인적 서정시로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것만으로는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 이 고전 문학을 연결을 못 공부한 시키겠어요. 고등학생 정도나 네. 되어야 떠올릴 수 한참 있겠죠. 공부할 때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이 표현은 사실 요 최근에도 좀 영화. 그런 영화라든지 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어디서 나왔죠 그거? 영화요. 진짜 임안가요? 이마 어디서? 그 강을 건너지 마온가 하는 말로 그쵸, 그 강을 건너지 마온가? 했었어요. 네, 할머니들, 할아버지, 네. 어르신들의 이 제가 그 영화를 노래 못 봤어요. 이 노래의 제목은 공무도화가 네 그렇습니다. 공무도화가라고 네. 하는 거고 이 노래 이 노래를 짓게 된 부르게 된 그 당시의 상황 기억나시나요? 전혀 기억 안 나요. 전혀 기억 안 나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 이렇게 돌빈님도 기억 안 나시나요? 외우다 보면 머릿속에 네. 남아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냥, 공무도화가 이것만 남아. 슬펐어요 그 시가 그때. 슬펐는데 네, 좀 슬펐어요. 슬펐는데 그 장면은 떠오르지 않고 그냥 슬픈 감정만 남아 있나 그때 보죠. 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네. 기억 안 납니다. 네. 배경 이야기도 그 하셨는데. 이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이 고대 가요는 보면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백수광부 백수광부? 머리가 흰 예.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광인, 술병을 광인. 들고 네. 미친 사람처럼 네.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걸 지켜보는 아내가 그 술 취한 남편을 그러지 말라고 애원을 하면서 말렸는데 그의 그냥 물에 들어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가서 죽었죠. 왜 그러고 그랬을까?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나는 슬프게 어떻게 우는 사나. 네, 네. 그런 노래였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그때나 술 취해서? 지금이나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는 늘 문제, 늘. 예. 아니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네. 왜 그렇게 흰머리를 술을 풀어헤치고서 마셔도 술병을 들고 그러게. 술 취해가지고 왜 물속으로 그걸 들어가, 진짜. 아마 속상한 일이 있었겠죠. 아니,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렇지. 네, 속이 상해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부인이 얼마나 또 속이 상하겠어요. 아니, 속이 상해서 하루 네. 이틀 뭐 술 마실 수 있어요. 한두 번. 네,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뭐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술에 빠졌다가 다시 물에 빠지고, 이건 뭐 술텀벙 물텀벙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은 바로 현실의 힘으로 또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지고 그 노래가 전해 내려온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노래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국문학사 네네. 적으로 네. 좀 참 안타깝던
싶더라고요. 이 노래를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만들어진 거에 대한? 네, 만들어지고 예. 전해지는 거에 네, 대해서 그 좀 설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그 부인이 부르는 것을 보고서 그 본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본 사람이 그때는 고조선이겠죠? 고조선의 조선 이 시대가 만들어졌던 시대가 그 고조선 그때인데 그 조선의 진졸인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새벽에 일찍 배를 젓고 나가는데 그 머리가 흰 흰머리의 사람이겠죠. 네. 그 미친 사람, 백수광부라고 네. 뭐 일컬어가지고 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호리병을 들고 물을 건너는 것을 그 보면서 그 노래도 들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노래 그렇게 구슬펐대요. 그래서 그 노래를 아내에게 들려줬다는 말이 있고 그 노래를 백리자고가 뭐 불렀다는 말도 있고 아내가 만들었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슬프고 그 사람의 이 애간장을 녹였나 봐요. 네. 근데 그 노래를 또 그 악기가 뭐 공후라는 게 있었는가 봐요. 그 악기를 타면서 해서 그 소리의 이름이 공후인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네요. 네. 배웠어요.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네.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서 새로 다 찾아봤어요. 저는 기억납니다. 새록새록 안 돼요, 지금. 그렇군요. 야, 공후인. 네. 그랬는데, 이 우리나라에서의 기록은, 한치윤이라는 사람이 해동 역사에서 이걸 기록한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는 17세기, 아니, 18세기. 한참 뒤네. 네, 한참 뒤에 나왔고, 근데 제가 왜 국문학사적으로 안타깝다라는 거는 이 고대 가요가 처음 기록된 거는 중국 후한의 채옹이 지은 금조라는 곳에 처음 채록이 되었답니다. 사언사구. 기억나세요? 사언사구. 네. 갑자기 머리가 네. 찌끈찌끈해지지 않나요? 사원사구. 보통 우리는 그냥 네. 팔원절구 이런 거 알고 있어요. 4개의 글자 말이 네 구절로 내 되어 있는 묶음으로, 거죠. 내 쌍으로 이렇게. 네네. 그러면 총 몇 개의 글자일까요? 44. 44? 16. 16. 네, 맞아요. 44, 16. 틀리면 어떡할 건데 걱정했어. 44, 15. 44, 15. 이렇게 될까봐. 네, 그 딱 4개의 구절인데 사실 이 노래가 그 당시에 그분들이 지금 전해오는 사언사구의 그 공무도하, 뭐 공경도하, 타하이사, 네, 당내공하,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설마 그때 그 백수광부의 아내가 네. 공무도하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 기록하면서 그렇게 체록을 됐겠죠. 하니까 네. 그 뜻을 가지고 그렇죠. 사언절구로 네. 만들어서 만들었겠죠. 이게 기록을 해놓은 거니까. 그렇죠. 처음에 노래할 때는 분명히 그 가락에 맞추어서 우리말로 했을 노래를 테니까. 했을 텐데 그렇죠. 그걸 기록을 하면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 네. 이제 재밌게님이 하면서 한자로 나온 재밌게님이 거죠. 안타깝다라는 게 우리말 어순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처음 기록이 중국에서 그리고 있다는 우리 거? 그래서 그게 전해 오다가 우리 다시 이제 온 것. 그다음 두 번째는 그때에 불렀던 그렇게 슬픈 그 가락이나 노랫말이 그대로 전해오지 않는 거.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글이 없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뭐 가림토 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왜 기록이 그런 걸 안 남아있는 게 그랬을까요? 없는 게 참 문제인가. 네. 이게 좀 모르겠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저도. 네. 오늘 그 알토란 쏙쏙을 하면서 그냥 단어에 대한 뜻, 네. 말뜻만이 아니라 이렇게 얽힌 교양, 이야기까지. 네. 이게 너무 교양을 넓어지네. 쌓을 수 있는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그래도 오늘 뭔가를 또 받아 먹은 것 같습니다. 넙죽 네. 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S였습니다. 자, 정재환의 오늘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그 한글 명칭에 대해서 좁혀서 이 언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문, 그러니까 이제 그 훈민정음을 오랫동안 언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언문이라는 것이 이제 그 뭐 비칭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훈민정음을 좀 낮춰 부르는 그런 글자다. 이런 생각은 실제 그 언문이 창제됐을 때 그 최만리가 이제 그 반대 상소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그 나오죠. 언문은 이 문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자라는 건 한자를 얘기하는 거죠. 오로지 시골의 상말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골 상말을 쓸 때나 쓸 수 있는 뭐 그런 글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아마 이제 조선시대 유학자들, 사대부들 사이에서 이제 널리 퍼졌겠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좀 낮춰보는 뭐 그런 그 의미를 가진 말이었을 겁니다. 해방 후에 이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언문이란 여인네들이나 가르칠 것이지 당당한 남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무식장이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훈민정음만 낮춰본 게 아니고 이 여성들까지 비하하는 뭐 그런 발언이 되는 거죠. 요즘 세상에 이런 얘기하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아마 그 당장 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문은 이제 훈민정음의 비칭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온 건데, 그런데 저는 그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훈민정음 그 창제 관련 기록으로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그 세종실록인데 세종 28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1443년입니다. 9월 29일에 이런 게 나옵니다. 25년이군요. 죄송합니다. 25년에 12월 30일. 그러니까 1443년. 그러니까 이제 세종 25년 12월 30일. 이달에 임금이 신이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임금이 어떤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언문이라고 기록한 거죠. 그런데 임금이 만든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처음부터 그것을 비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언문은 단지 이제 조선 글자, 조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글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 문화인데였습니다.